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차례입니다. 어, 지난 주까지 국민교육제도 혹은 국가교육제도가 어떻게 발전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사례로 어쩌면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 아니면 전무후무한, 뭐 앞으로 이제 한국을 따라올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이제 교육 기적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의 아마 할머니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마 서울의 남산에 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어느 한 모습인데, 아마 또 1950년대 전쟁 직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과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비교를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교육적 관점에서 그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랑.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설명으로 흔히 한국이 교육이 성공했을 때 그 첫 번째로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교육열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적 전통이 교육열로부터 시작된다. 이 교육열은 사실은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유교적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움으로써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타고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태어난 이후에 어떤 교육적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약간 좀 비하해서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상놈이 되기도 하고, 보통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얘기를 할 때 왜 가려고 하냐? 사람 취급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때 말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모름지기 사람이라 하면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일부 엘리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물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와 같은 그 동양 문명권, 특히 중국 문명권에 속해 있는, 한자 문명권에 속해 있는 우리가 다 그렇지만, 배움과 교육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창조가 강조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거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 과거제도는 엘리트 충원을 위한 시스템이고, 모든 평민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최근 통계에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조선시대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문과하고 미과로 나누는데, 이제 문과의 평균 신자 수가 한 3년 만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6만 3천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물론 이제 소과를 보고 대과를 보지만 최종적으로 보면은 대과에서 33명만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지금 어쯤 되나요? 한 2000대 1쯤 되나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시험 제도를 통해서 꼭 뭐 벼슬을 얻는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꼭 벼슬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증명하는 하나의 제도인 거죠. 오늘 같으면 이제 일종의 학교 졸업장 같은 거라고 봐요. 평생 공부를 하고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대체적으로 문과의 최종 급제자 평균 연령을
조선 500년을 통해서 한 35세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면 오늘날 그 박사까지 마칠 때 한 35세까지 보면 아주 얼추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선 500년을 이어왔고 이 과거 제도가 우리의 그 조선의 그 멸망을 가져왔다는 이런 평가도 받기도 하고 뒤틀어졌다는 평가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1894년에 와서 과보 개혁을 통해서 이제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일본의 그 명치 유신을 약간 뭐 한 20년 정도 뒤이어 조선 고종 황제가 고종 임금이죠. 고종 임금이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면서 근대식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식 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아마도 그 서양의 근대 국가교육제도, 뭐 피데이의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국의 공립학교, 미국의 그 보통학교 시스템들이 이제 들어온 거고, 우리 이제 조선인들이 만든 원산학사라든지 아니면 미국 그 이제 감리교 미셔너리들이 만든 배제학당 같은 것들이 그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는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치욕적 역사 얘기를 걸게 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 교육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주도권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48년에 건국이 됐지만 곧이어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피비린내나는 역사의 그 소용돌이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통틀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대 초입,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근대 초입이고 서구로 보면 근대의 한참 그 절정기라고 해서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서양의 새로운 서구 문명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근대 교육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과거의 그 DNA 속에 박혀있던 교육열과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교육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급기야는 이제 교육적 대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미중이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죠.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이 시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948년 해방 독립이 되고 1959년 때쯤 되면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가 끝나는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한 10년 남짓한 시기에 온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여기 여러분이 보는 이 세종대왕의 그 아주 위대한 문서인 훈민정음 반포 사죠. 우리 글자가 중국말과 틀려서 백성들이 서로 이제 소통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어려우니 내가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에 편하게 하게 하겠다. 실제 근데 이 한글은 500년 동안 쓰이질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서양에서 자기 말이 그 교육의 기본 언어인 성경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고 실제로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중심어가 됐던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텐베르크의 혁명이 생기고 마틴 루터에서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독일에서 이제 개신교 혁명이 일어나는 이제 종교개혁의 발상이 되는 그런 역사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해방 이후부터 한 10여 년 걸친 대대적인 문명 퇴치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것이 이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용이한 글자였냐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육열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이 한글 말하자면 한글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가장 문명태초와 보편교육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준 그런 거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제도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이제 미국식 교육제도가 들어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의 제국으로서 성립을 하죠. 말하자면 마치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보는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멜팅 포스를 얘기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민을 냈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교육제도의 어떤 그 구조적인 모습인데 이게 고스란히 한국으로 이제 유입되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보통 교육 이때 이 다음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줌마 학교다 이런 뜻인데 이때 이 말하는 아줌마는 교양받은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이제 그 대대적인 이민자 그룹 중에 남자들은 보통 이제 나가서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남겨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이제 교양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제 글을 가르치게 되는 그걸 이제 담스쿨이라고 이 담스쿨이 미국 그 보통 교육의 이제 시초라고 해요. 마치 이제 이렇게 보편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그리고 19세기 중반 1850년대 뉴욕의 그 교육감이었던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그 보통 교육 제도를 이제 펼칩니다. 뭐 특히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흑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민들도 오고 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 제도가 열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어쩌면 이제 20세기 최대의 그 교육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듀이가 진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데 이 진보 교육의 핵심은 글자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좀 학교 상황에 들이대자 체험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적 실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새교육이라는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미국식 교육제도의 흐름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쩌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 한국 교육의 기적적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이후로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교육을 그 굉장히 국가 발전의 그 원동력으로 삼는 아주 그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몇 차례에 걸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교육발전 종합계획들도 생기고 뭐 아주 그 과학적 그 접근을 통해서 온 국민의 그 보편적 중등교육에 이어서 보편적 고등교육까지 가는 교육계획을 여러 차례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 이제 그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받쳐져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이제 그 교육 부담 능력이 함께 늘면서 교육이 대대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과정이 이런 국가교육계획은 이제 이미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서 그 해외 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제 그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교육, 혹은 한글 전용 정책 이런 것들이 열리고 경제성장기에는 이제 중학교부 시험 정책이라든지 고교 평준화 정책, 또 그 교육 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 재정 그 제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 대덕단지에 많은 그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생기는 그런 이제 과학기술 교육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이후로 이제 질적 도약을 위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적 발전기다 이렇게 보는데 이 민주화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조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양적인 성장 과정이었다면 질적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 내적 모순이 막 겉으로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화적 코드 혹은 정보화적 코드를 통해서 예, 이른바 뭐 730 교육계획이니 뭐 531 교육계획이니 이런 국지관 교육계획을 통해서 국가 교육계획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만들어진 헌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신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교의 균등의 대원리와 특히 이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따라서 보장한다라고 하는 교육제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교육 자치 정신이 이런 그 아주 훌륭한 그 국가 공교육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지방의 교육적 자치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교육은 완전히 일반 행정으로 분리되고 교사의 그 전문성이 신분적 안정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든지 국가 공무가 보장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아직은 찾기 어려운 완벽한 이제 교육 자치 제도를 만들어냈죠. 무엇보다도 아마 그 핵심은 교사의 자격과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비판적 견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금의 그 수준이라든지 또 신분의 안정 같은 거는 가히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교원의 신분 안정과 독립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적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그 기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몇 차례에 걸친 이제 기회 확충 대전략들, 시험 정책, 평준화 정책 또는 심지어는 그 대학의 본고사를 폐지한다라는 이런 것들 통해서 교육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확충됐고, 또 동시에 이제 모든 국민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아주 기초교육과정을 아주 받으면서 교육이 한편으로는 획일성과 경직성을 낳았다는 지금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나 아주 동등한 교육계, 최소한 교육계는 보장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안정적 교육재정 제도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GDP 5%, GNP 5%의 재정 보장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국가와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그 서양의 그 근대교육 제도가 발전기에 있어서 국가교육 제도라고 하는 틀로 이루어져서 한계를 가지고 있듯, 그 대체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그 모순들이 지금 나타나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 이제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비제도의 획일하다든지 또는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 사이의 갈등, 학부모 사교육과 공교육 사이의 어떤 그 불균형적 발전과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그 문화적 그 모순과 함께 이게 뒤섞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이 국가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뤄서 세계적인 기적을 이뤘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기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기적을 이루고 모델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 자체는 지금 어떤 모순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제 지금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교육 기적은 아직으로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세계사적 기적인데 이에 대한 그 좀 더 과학적이고 그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혹은 인류사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귀한 그 교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